이야기 고수가 들려드리는 옛날 이야기. 점을 잘 보는 훈장님. 옛날 함경도에서 한문 공부를 많이 해 한문장하는 훈장님이 있었는데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원, 함경도 산골에 있으니 여기서는 출세할 수도 없고 한양에 꼭 한번 구경하러 가야겠다. 훈장은 부인과 아이를 두고 기어코 한양으로 가서 여기저기 이 골목 저 골목을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그때 그 고을에 살고 있는 이대감은 어린아들에게 글을 잘 가르치고 싶어서 서당 다니는 것보다 독훈장을 찾고 있는 중이었던지라 하인들에게 평소 이렇게 일러두었습니다. 너희들 나가서 돌아다니다 의관을 정하게 입고 글을 잘 알 것 같은 그런 선비를 만나거든 물어봐서 글 잘 안다고 하면 한 분 모셔오너라. 그래서 하인들이 매일같이 나가서 돌아다니며 찾고 있었는데 마침 시골에서 온 듯하여 어수룩해 보이긴 해도 의관을 정하게 입은 사람인지라 그에게 하인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선비님은 한문을 잘하십니까? 아, 나야 모르는 거 없이 잘 알지요. 그럼 어디서 오셨습니까? 나는 함경도에서 왔지요. 우린 이대감댁 하인들인데 잠깐 같이 가십시다. 대감님께서 모셔오라고 했거든요. 그럼 어디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하여 이대감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니 이대감이 벌써 알아보고 훈장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여쭙건대 한문을 얼마나 공부하셨습니까? 나는 한문은 무슨 책이든지 모르는 것 없이 다 잘합니다. 아, 그러시면 우리 아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안 그래도 독훈장님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함경도 훈장은 한양에서 생각지 않게 그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대감 아들은 10살쯤 되었는데 얼마 동안 훈장을 지켜보니 늘상 훈장홀로 있는 것을 보았지요. 어느 날 하루는 아들이 훈장님께 물었습니다. 훈장님, 옆에 아무도 없이 혼자 와 계시니 많이 적적하시지요? 그래, 적적하긴 하지만 뭐 어쩌겠니. 제가 훈장님 적적하시지 않게 재미있는 부인을 이따금씩 만나게 해드리면 그거 좋지 않을까요? 얘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뭐 그런 소리래. 쬐끔한 놈이. 아니요, 제가 말하는 대로 훈장님이 하신다면 그래 좀 음식도 더 맛있는 거 잡수시고 쓸쓸하지 않아 좋으실 거예요. 허참. 뭐 제주대로 해봐라. 다음 날이 되자 이 집 하녀인 듯 젊은 새벽 같은 여자가 훈장 방문 앞에서 울먹였습니다. 선생님, 좀 뵙겠어요. 누구십니까? 저는 이 댁에서 하녀로 있는 유월이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점을 하도 잘 치신다고 도련님이 말하길래 점 보러 왔습니다. 뭐라고요? 점이라고요? 그래. 이 집 대감님께서 잡수는 음식기가 없어졌어요. 그걸 잃어버리면 저는 목이 떨어지는데 도련님이 선생님께 점을 쳐보면 해결될 거라고 했습니다. 훈장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대감아들이 어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금세 무슨 꾀를 낸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 일단 그 하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점을 쳐줄 테니 이따 다시 오너라. 하녀가 간 다음 얼마 후 대감아들이 훈장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훈장님, 아까 누가 점 쳐달라고 왔지요? 그래, 점을 봐달라고 왔더라만. 내가 무슨 점을 칠 줄 아니. 훈장님,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하시면
그 점을 맞힐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집 뒷마당에 물이 세 군데가 나오는데요. 맨 꼭대기 물은 떠서 먹는 물이고요. 가운데는 그릇도 닦고 하는 물이고요. 맨 아래는 이제 목욕도 하는 그런 물이 삼탕으로 나오는 샘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 바위가 하나 이렇게 넓적하게 있는데 그 바위 밑에 그 음식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점치는 체하시고서는 그러니까 점괘상으로는 무슨 물건이 그 바위 근처에 있다고 나오니 가서 찾아보거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 알았다. 조금 있으니 그 하녀가 찾아와 어두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점은 쳐보셨습니까? 점을 쳐보니까 이 집 뒷곁에 물이 세 군데에서 나오는데 가운데 물 그 옆에 바위가 넓적하니 있어. 그 바위 밑에 금과 은이 들어있는 게 보이는군 그래. 점괘에 글이 나오니 거기 가서 찾아보시게.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 길로 하녀가 가서 찾으니 그곳에 은식기는 당연히 있었습니다. 대감아들이 감춰둔 것이니 틀림없이 있었지요. 그것을 알리었는 하녀는 감사한 마음에 대감이 잡숫는 맛있는 반찬을 따로 담아 그저 잔뜩 훈장한테 갖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늦은 밤에도 약관이 시키니 임절민이 들고 와서는 은근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혼자 적적하실 텐데 제가 이따금 동무해드려도 괜찮으신지요? 아유 괜찮다 마다. 아니 너무 고맙지 뭐. 그러자 며칠에 한 번씩 그 하녀는 훈장방에서 밤새 머물다 가곤 했지요. 훈장은 무척 기뻤습니다. 참 꾀가 많은 대감아들이야.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거라 고맙긴 하지만 좀 나쁘끄럽구나. 또 어느 날 대감아들이 공부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훈장님, 여기에 이렇게 혼자만 와 계시면 그 먼 함경도의 가족들은 거기서 뭘 먹고 어찌 사시는지요? 음식이든 무엇든 좀 보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글쎄 보내주면야 좋겠지만 내가 어찌하겠느냐. 대감님께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거리가 멀어놓으니 어찌할 도리가 있겠니. 예, 제가 생각해 놓은 게 있으니 누가 점치러 들어오거든 무조건 이리 말하십시오. 좀 이따 오면 점을 쳐주겠다라고요. 제가 다 대드릴 테니 말입니다. 그래,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얼마 안 있으니 그 대감집 문간방에서 행랑살이하는 하인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좀 뵙겠습니다요. 그 무슨 일이냐? 예, 제가 늦게 자식을 하나 두어 지금 정목인데 글쎄 어젯밤부터 당치 잠 안 자고 울어보채니 금방 숨 넘어갈 것 같습니다요. 그런데 선생님이 점을 잘 보신다고 해서 그 점을 쳐서 살려볼까 해 왔습니다. 그래, 그럼 나가 있으면 내가 점을 쳐서 말해줄 것이다. 이따 오너라. 하인이 나간 다음 대감아들이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그 아기 겨드랑이 밑에 옷에다가 솔잎 가시 하나를 꽂았습니다. 그러니 아기를 끌어안기만 하면 그 솔잎이 찌르니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을 치시는 척하고는 무슨 뾰족한 것이 점괘에 보이니 그것을 찾아보아라. 그것을 찾아 없애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알았다. 조금 있다가 그 하인이 근심 가득한 얼굴을 하고 왔습니다. 내가 점을 쳐보니 아기 팔 쪽에 무슨 뾰족한 것이 보이네. 그걸 찾아 없애게. 하인은 급히 집으로 돌아가 아기 옷을 벗겨보니 겨드랑이에 솔잎가시가 진짜 있어. 그것을 빼내자마자 아기는 멀쩡하게 웃었습니다.
하인은 불이 나게 다시 달려와 훈장 방문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면 그걸 어찌 찾았겠습니까?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요? 저는 돈도 없고 그저 빨리 걷는 제주밖에 없습니다. 하루 200~300리씩 가는 제주라도 선생님이 혹시 고향에 뭐 소식 전할 일이라도 있어 필요하시면 지가 책임지고 전해드리겠습니다요. 훈장은 손을 내저으며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뭘 그러나. 아무튼 다음엔 내가 그럴 일이 있으면 부탁 한번 해보겠네. 꽤 많은 대감아들은 이 가난한 훈장님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게 해드릴까 궁리했습니다. 어느 날 대감집에서 재산 관리를 하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훈장 방문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계십니까? 왜 그러나? 제가 지금 아주 큰일 날 일이 있는데 선생님이 점을 잘 치신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 뭐가 어떻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러니까 대감나리께서 쓰시는 탕관이 있는데 거기에 금관자, 옥관자가 달려있지요. 그런데 그 귀한 물건이 없어졌지 뭡니까? 어제 궁에 조회를 들어가시고 제가 그것을 잘 보관해 두었는데 깜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대감나리가 찾으실 텐데 잃어버렸다는 걸 아시면 제 목이 떨어져 나갑니다. 선생님이 점을 잘 치신다고 해서 그게 행방이 어찌 된 건지, 도적놈이 갖고 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제발 점을 봐주십시오. 알겠네. 나가서 있다 오면 내가 점을 쳐주겠네. 청지기가 가고 나자 대감아들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훈장님,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가마 밑에 숨겨놓았는데요.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 무엇인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 그 밑에 검정색 물건이 보이니 거기를 찾아보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래, 내 그러마. 청지기가 또 득달같이 찾아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훈장은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가 입을 떼었습니다. 내 점괘에 나타나는 건 어두워 잘 보이지는 않네만 사람이 타고 다니며 움직이는 것 그 밑에 검은 물건이 보이네. 그것을 잘 찾아보게. 사인교라고도 하고 복유라고도 하는 대감님이 타고 다니시는 게 있는데 예, 그곳을 얼른 찾아보겠습니다. 청지기가 찾아보니 당연히 그곳에 있었지요. 아이고 이거 참 선생님이 점을 안 쳐주셨으면 이걸 찾을 수 없었을 터인데 참 선생님의 은혜가 태산 같습니다. 은혜랄 것까지야 있나. 이대감 집에는 때마다 선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토산품이라든가 비단이라든가 약초 등 별거 다 들어왔는데 그걸 청지기가 전부 관리하였지요. 그래서 그 중에 조금씩 떼어내면 얼마든지 따로 저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청지기가 훈장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돈이 귀하실 테니 제가 좋은 폐물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훈장에게 금붙이니, 은붙이니, 비단필이니 수시로 갖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 물건들이 다락에 수북히 쌓이게 되어 이걸 함경도 집에 보내면 좋겠는데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 걷는다는 행랑치 하인이 생각났기에 그를 불렀습니다. 내 자네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우리 고향에 뭘 좀 보낼 게 있네만 내가 갈 수가 없으니 자네가 좀 갖다 주고 올 수 있겠나? 네, 그건 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얼른 갔다 오겠습니다. 하인은 한짐 짊어지고 함경도 고향집에 전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비난하게 살던 고향집도 훈장 덕에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훈장님과
꾀를 부려 훈장님을 도와준 제자 이야기는 한국 구비문학 대계에 실려있는 설화였습니다. 입만 살았던 가짜 직원. 옛날 형제가 살았는데 형은 과거 시험에서 음향과에 합격하여 풍수를 알아보는 직원이 되니 먹고 살만 했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동생은 열심히 일을 안 하다 보니 살 길이 막막해져 하루는 형에게 서장을 했습니다. 형님, 풍수를 좀 가르쳐 주시오. 풍수는 여간에서는 못 배운다. 직원이 땅의 기름을 잘못 분별하면 한 집안의 가문을 망칠 수도 있어. 땅의 기운을 분별할 줄 알아야만 풍수를 할 수 있지. 그러니 넌 다른 일을 알아보아라. 형님, 그러지 말고 좀 알려주시오. 풍수의 이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배우면 될 것 아니겠소? 그럼 내가 일러주는 것을 잘 들어보렴. 음택풍수는 사망한 사람의 묘지에 초점을 맞추며 그곳의 기운이 후대 운세에 영향을 준다고 믿는다. 때문에 묘지의 위치, 방향, 주변 환경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해. 묘지는 산의 남쪽에 배치하여 햇빛이 잘 들게 하면 자손들이 좋은 기운을 전해받는단다. 이때 물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 묘의 위치를 조정하면 된다. 그 묘지 주변에 흐르는 물의 방향과 속도를 살피는 데 있어서 물은 천천히 흐르는 곳을 택하는데 물의 흐름이 재물 운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 느리게 흐를수록 재물이 오랫동안 유지되기에 좋다고 본다. 묘지 주변의 나무와 바위도 작용이 크지. 나무는 생명을 주고 바위는 안정감을 준단다. 이러한 음택풍수의 원리는 조상과 후손 간의 영적 연결을 의미하며 조화로운 환경이 후손의 번영을 보장한다고 본단다. 풍수에서는 인간의 흥망성쇠가 하늘과 땅에 의해 정해진다고 굳게 믿고 있지. 탈신공 개천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복이란 하루만 해도 나타나니 신이 할 바를 빼앗아 천명을 바꾼다는 뜻이란다. 즉 신의 공력을 빼앗아서 하늘의 명을 고쳐 잡아 못 사는 사람들을 구하여 준다는 것이지. 오로지 2m 남짓한 생기 있는 명당 혀를 찾아야 하는데 명당은 기맥, 즉 산줄기를 따라 내려오면서 수맥의 보호를 받고 맺혀있는 명당 혀를 찾으면 된다. 음택인 묘지를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직원인 내가 할 일이나 명당을 얻는 사람도 오랜 적선을 통하여 명당을 선택받는 것이라고 여긴단다. 동생은 형이 알려준 이 원리를 토대로 직원 노릇을 한번 해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하루는 형이 집을 비우자 동생은 형이 풍수를 알아볼 때 갖고 다니며 사용하는 윤도를 허리에 차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루 종일 풍수일을 찾아다녔으나 맷자리를 잡아달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날은 저물고 배는 고프고 돈 한 푼 없지만 중학에 들어간 동생은 자신을 직원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모에게 부탁을 하나 했지요. 주모, 내가 지금 노잣돈이 다 떨어졌으니 음식과 숙박비를 외상으로 해주시면 며칠 후에 돈을 갚겠소. 그럼 마침 이 동네 만석군 부자가 지금 상을 당해서 풍수가 수십 명이 와 있다고 합디다. 그 집에 찾아가 보시오. 주모가 가르쳐준 집으로 가보니 대궐이 따로 없었습니다. 사랑방에는 이미 10여 명의 풍수가가 둘러앉아 있었고 부자대감 앞에 앉은 풍수쟁이들은 서로 무슨 산에 무슨 혈이 있으며 자는 청룡이고 우는 백호라 하며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동생이 의견을 말할 차례가 되자 자중은 귀를 기울이며 조용해졌습니다. 동생은 당당하게 배짱 좋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땅의 이치를 아십니까? 직원이란 자고로 산의 정기며 땅의 순리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음택풍수는 사망한 사람의 묘지에 초점을 맞추며 그곳의 기운이 후대 운세에 영향을 준다고 믿지요. 때문에 묘지의 위치, 방향, 주변 환경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햇빛이 잘 드는 산의 남쪽에 묘지를 배치하면 후손에게 좋은 양의 기운을 전합니다. 또한 물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 묘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좋은데 묘지 주변에 물이 어디에 위치하고 어떻게 흐르는지가 매우 중요하지요. 물은 천천히 흐르는 곳이 좋습니다. 물의 흐름이 재물운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 느리게 흐를수록 재물이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것은 아시는지요? 묘지 주변의 나무와 바위도 작용이 큰데 나무는 생명을, 바위는 안정감을 나타내지요. 이러한 음택풍수의 원리는 조상과 후손 간의 영적 연결을 의미하며 조화로운 환경이 후손의 영광을 보장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명당의 땅은 자고로 누운 소의 모양이나 소의 뱃속 모양을 닮은 지형이라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인간의 흥망성쇠가 하늘과 땅에 의해 정해진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유념해야 할 것은 명당터는 자신이 찾는다 하여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적선을 통하여 선택받는다는 것입니다. 주인대감이 듣자니 너무나도 이치에 딱딱 들어맞는 말을 한다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은 가짜 풍수 같고 동생이 진짜 풍수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동생만 남게 하고 다른 풍수들은 한두 냥씩 노잣돈을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동생은 분에 넘치는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명당터를 잡을 방도가 없어 초조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 늘어놓았지 볼 줄 아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 가짜 직원이 탄로낼 것은 시간 문제였지요. 아유, 내가 돈이 궁하다 보니 이 지경까지 왔네? 이거 어쩌나?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동생은 부잣집에 여러 날 묵게 되었지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 산으로 맷자리 찾으러 가자고 하고서는 그 길로 도망쳐야지. 이렇게 결심을 한 동생이 주인 대감에게 산에 가자고 하니 대감은 명당을 잡아주는 줄 알고 술과 음식을 갖고 따라 나섰습니다. 명당이 어딘지 모르겠던 동생은 그저 도망가기 좋은 쪽으로만 돌아다녔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며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동생은 이때다 싶어 죽기 살기로 도망을 쳤습니다. 대감은 동생이 명당을 발견하고 뛰어가는 줄 알고 바싹 그의 뒤를 쫓아갔지요. 동생은 뛰다가 그만 풀을 잘못 밟아 미끄러져 그 자리에 벌러덩 낮아 빠졌습니다. 아이쿠야! 아이고, 명당 자리를 드디어 찾았나 보네. 대감이 쫓아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 꼼짝없이 붙잡히게 되자 동생은 냅다 아무데나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곳이 명당자리요. 대감이 보니 그 자리가 정말 명당 자리인 듯 보였습니다. 천장지비열이란 말이 있듯이 하늘이 감추고 땅이 숨겨놓은 그런 명당터 같은 곳 말입니다. 감격한 대감은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태기를 해달라고 부탁했지요. 태길은 우리 형님이 잘하니 집에 가서 모셔오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아, 그러십니까? 여기 날쌘 말과 돈 200냥을 드릴 테니 어서 형님을 모셔오십시오. 한편 형은 윤도를 갖고 말도 없이 나간 동생이 직관인 척 거짓말을 했다가 혹시 맞아 죽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동생이 집마당에 들어오니 형은 버선발로 뛰쳐나왔습니다.
아우야, 그래,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형님 걱정 많았지요?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형님하고 같이 가려고 왔습니다. 허참, 세상에. 도망치다가 자빠진 자리를 명당이라고 했다고? 어서 가봐야겠구나. 형이 가보니 정말 명당터이지 않겠습니까? 형이 태기를 해서 대감의 장사를 잘 지낸 것은 물론이었습니다. 대감집에 들락날락하던 직원들이 소문을 듣고 모두 가보고는 감탄했습니다. 과연 대명당일세 그려. 이 언덕은 용사의 품에 안겨 있어.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것처럼 땅을 감싸고 있구나. 여기 바람이 완만하고 물이 완벽한 곡선으로 흐르니 부와 재산의 기운이 빠지지 않고 여기로 모인다는 것 아니겠나. 흙, 이 흙을 봐. 이 흙은 비옥하고 생명이 가득하군. 조상이 여기 있으면 그들의 영혼이 번성하여 끝없는 영광으로 자손을 축복할 거야. 대감의 후한 답례로 형제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명당을 잡았다기보다는 대감이 직원들을 모으고 지극정성으로 명당을 찾고자 노력하였고 평소에 적선을 꾸준히 행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왔기에 명당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복과 덕이 있어야 명당을 구할 수 있지. 아무리 명당터를 잘 볼 줄 안다 해도 찾아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풍수를 전혀 모르는 가짜 직원이 진짜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우연찮게 대명당을 잡았다는 전설 이야기였습니다.